이번 시간은 무작정 따라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 나만의 에디터 만들기에 대해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에 가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셨나요? 저도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실행창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페이지를 만들기에 앞서 몇 가지 기초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랑 다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떤 변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파이썬에서는 디렉토리라고도 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떤 객체, 오브젝트라고 이제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름을 노드라고 하겠습니다. 노드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이 노드에다가 값을 제이슨 형태로 값을 넣거든요. 그런데 바로 스크립트에서는 자바스크립트랑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키랑 어떤 밸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넣죠. 숫자 같은 경우는 x는 10 이런 식으로 이제 넣는데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a를 출력해 보면은 id는 xx고 x는 10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도요. a를 출력해 보면은 a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우선 첫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인용 보호가 없이, 따옴표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콤마가 없어도 줄바꿈 기호로 자동으로 그 변수를 구분해 준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꼴 같은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를 출력을 해보면요. 그 데이터에 여러 줄의 문자열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도 이제 콤마를 생략해도 되고요. 어떤 함수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펑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lt 펑크 함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넣으면요. a를 출력한 다음에 a에 f펑크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이 fc라는 거는 펑크라고 나와 있고요. fc 함수입니다.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value라는 값에 a, b, c, d라는 값이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테스트라는 거에 저 value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그 테스트에는 a, b, c, d 요 지금 변수지만 변수의 값이 그 노드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 보셨나요? 확인이 되셨다면은 노드 사용 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하니까 요거는 좀 지우고요. 그냥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마찬가지로 a.x라는 값에다가 10, 100을 넣고요. a.y라는 값에다가 20을 넣고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도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꺽쇠를 놓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x라고 하지 않고 value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의 value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자바스크립트 경우에는 a의 abcd의 값이 abc다 이렇게 될 텐데요. 여기는 그렇게 안 되고 a의 value 값이 abc다 라고 이렇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래서 a의 value 값이 abc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특징은요, 이렇게 이제 꺽쇠로 해서 사용하실 때는 뭐 특수 기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행을 하면 a의 value의 x는 abc다 이렇게 특수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과, 만약에 변수로 쓰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달러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a의 abcd는 1, 2, 3이다 라는 값이 되겠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bcd는 1, 2, 3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정리를 드리면은 a 노드에 대해서 선언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랑 차이점을 잠깐 설명드렸고요. 바로스크립트에서의 모든 객체는 이런 노드 형태로 되어 있고 노드의 함수를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만의 에디터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페이지 코드를 테스트의 my 에디터로 하겠습니다. my 에디터라고 하고요. 레이아웃은 간단하게 페이지의 에디터, id는 src로 할게요. 그리고 버튼을 하나 두겠습니다. 이름을 아무렇게나 하고요. 초기화 함수에서 공용 변수를 하나 등록해 줍니다. 공용 변수 이름을 에디터로 놓고요. 이 에디터는 this의 src라고 이렇게 등록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입력을 하셨나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입력하신 후에 실행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만든 레이아웃이 화면으로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행창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실행창명을 테스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공용 변수로 등록한 에디터가 잘 등록됐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에디터가 등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번 무식하게 그 에디터에다가 value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보죠. 똑같이 나오네요. 이제 이 에디터에 이벤트 맵을 등록을 할 텐데요. 이벤트 맵 등록하기 위해서 실행창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에디터 키다운과 에디터 변경됐을 때 호출하는 이벤트를 등록합니다. change. 그 다음에 프린터를 하나 이렇게 넣어볼게요. 키랑 모드를 넣어놓고요. 여기는 프린트로 그냥 변경됨 이렇게 이제 넣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구현했다면은 실행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테스트로 오셔서요. 이제 구현만 해놨기 때문에 이제 매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editor.eventMap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매핑을 합니다. on change가 있을 때는 그 이벤트 맵에 에디터 체인지 매핑을 하고, 마찬가지로 키다운일 때는 에디터 키다운으로 매핑을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프린터를 했기 때문에 로그 창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로그 창을 띄워서 여기 보시면은 키다운일 때 키와 모드 출력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이벤트 등록한 함수를 보시면은 키다운일 때는 키와 모드를 출력하고, 체인지일 때는 에디터 체인지를 출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키다운일 때는 키와 모드가 출력됐고, 체인지일 때는 에디터 체인지라는 게 이렇게 출력이 된 거고요. 지우기 하시고, 그래서 값을 입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매핑이 잘 되었으면은 이 구현함수를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구현함수를 만들기 전에 그 테스트에서 키 값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에디터에 append라는 함수로 호출하는데요. 얘는 cf에 define 키,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define 된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키다운에서 이벤트에서 define 된 값을 갖고 스위치문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not 모드가 키의 컨트롤이 아니라면은 리턴을 해라, 이렇게 하고요. 스위치문으로 키 값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 한번 붙여 넣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요. F는 좀 빼고요. 컨트롤 H를 눌렀을 때는 make html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이 함수를 잠깐 보면은 두 개가 있네요. 에디터에 있는 내용을 HTML로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D일 때는 프린트 문이 입력되게끔 되어 있고요. 하고요. 컨트롤 T를 누르면 얼트 문을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이벤트에서 리턴 값이 true일 경우에는 에디터로 이 키 이벤트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턴 값이 없거나 펄스일 때만 이 에디터로 이 키 값을 넘기거든요. 그래서 이 핫키를 단축키를 눌렀을 때는 이 키 값은 에디터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만 실행하고 끝나는 형태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한번 제대로 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클릭하고요. 컨트롤 H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컨트롤 H키를 누르고 실행창을 추가한 다음에 지금 이 에디터의 내용이 HTML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렀을 때 다 지우고요. 컨트롤 D를 눌렀을 때 프린터 문이 이렇게 나오고요. 컨트롤 T를 눌렀을 때는 얼트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거를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등록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를 하나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카피해서 그대로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요. 첫 번째 문자가 샵이고 다음 글자가 이렇게 LG, PG, PI 이렇게 일 때는 요런 문자로 만들어줘라 라는 예제인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샵이고 PG일 때는 이렇게 페이지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샵이고 뭐 CF일 때는 컴피그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에디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 기능으로 구현을 하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자가 이렇게 꺽쇠이고 태그가 왔을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 그 매칭하는 태그를 만들어줘라 이런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페이지 하면은 자동으로 페이지가 만들어지죠. 끝나는 태그가 만들어지고, 만약에 버튼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면은 ID 텍스트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버튼에서 이제 텍스트 말고 하나를 더 넣어보겠습니다. 아이콘 이렇게 넣고 실행을 하면은, 이번에는 버튼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이벤트 매핑과 구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요. 테스트에서 그 에디터에 대한 체인지 이벤트랑 키맵 이벤트를 이렇게 매핑을 시켜줬고요. 이 매핑된 함수를 구현을 해본 겁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좀 안 하고요.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해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